공항 자율주행 모빌리티 누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공항의 문제를 처음으로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공항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ACI의 관광객수 예측에 따르면 2045년에는 2024년 대비 2배가 넘는 관광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늘어나는 관광객수에 맞춰서 공항 로봇 시장 또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항 로봇 시장에서 패신저 어시스턴스 로봇과 배기지 핸들링 로봇 이 두 가지 기능이 공항 로봇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저희는 이 기술에 좀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는 안내 및 복지 서비스가 미흡하고 현장 인력이 부족하여서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16%는 이동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공항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항의 특성을 생각해보고 하는데 공항은 우선은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생각해봤고 공항에서는 짐을 많이 들고 가고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약자의 사용에는 조금씩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개인형 모빌리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자율주행과 개인형 모빌리티를 합친 공항 특화 모빌리티 누비를 개발했습니다. 공항 로봇 시장 현황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과 좀 비슷한 것 중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에어포터라는 로봇이고 이 로봇은 인천공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의 특징은 짐을 옮겨주는 로봇이며 가격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비 로봇은 직접 타서 움직이는 로봇이고 공항에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누비를 선택하여서 탑승을 하게 됩니다. 이 탑승 후에 외부로 조작하여 제가 원하는 목적지로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가면서 사람이 지나가도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은 사용자는 자기가 목적지에서 해야 될 일이나 비행기를 타면 되고 이 로봇은 알아서 스테이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항에 들어와서부터 자기가 비행기에 탈 때까지 혹은 원하는 일을 할 때까지 엔드 투 엔드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 접속이 필요한데요. 처음에 이 화면에 보이는 웹으로 들어가신 후에 항공권 QR코드를 스캔하게 됩니다. 이후에 자신이 가고 싶은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고 짐 보관을 확인한 후에 안내를 시작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영상처럼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지로 이동을 한 후에 자신이 가고 싶은 다른 목적지로 추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사용을 하지 않고 이 누비 사용을 끊었다면 스테이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태스크를 생각해봤습니다. 다음은 슬램 소프트웨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다른 슬램과 다르게 비주얼 슬램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비주얼 슬램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안정성입니다. 2D 라이더의 경우 바닥에 뚫려있는 그런 의자나 책상 같은 경우 입체 장애물을 놓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맵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3D 라이더와 RGB 카메라를 비교하여 봤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였을 때 카메라가 라이더 대비 약 9배에서 10배 정도 저렴하였고 전력 또한 훨씬 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형 모빌리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서 카메라를 사용한 비주얼 슬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얻은 3D 포인트 클라우드 값을 알티맵을 통해서 이렇게 맵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맵 변환 시에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된다면 오도메트리가 조금 틀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맵이 조금 틀어져서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뒤틀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루프 클로징을 사용하여서 뒤틀린 맵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내비게이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시에는 보딩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공항 특성상 사람수 기반의 패스 플래닝 및 ETA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처음에 기존 맵에 사람수에 따른 코스트를 입힌 히트 맵을 생성하고
이 뜸앱에 따른 패스가 생성이 되는데 이 패스 생성 후에 ETA를 측정하여서 최종적으로 사람수 히트맵 기반의 ETA를 얻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플랫폼 테트라를 사용하였고 테트라 후방부에 짐을 적재할 수 있는 트렁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추가된 트렁크와 탑승객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서 캐스터 휠을 후방에 배치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할 때는 조금 시간이나 가격적인 면을 생각하여서 좀 있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였지만 저희가 실제 시제품으로 한다면 모터나 배터리 등 저희가 선정하여서 이렇게 견적을 짜봤는데 원가 약 650만 원 정도로 만들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비교해보면 누비와 인건비를 비교해봤습니다. 인건비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고 이 누비의 판매가는 원가 650만 원의 서비스 비용이나 유지 보수 비용 그런 비용을 추가하여서 약 2천만 원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2천만 원에 따라서 렌탈비도 월 5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누비와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직원을 쓸 때는 공항에서 약 1년에 1억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계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렌탈을 할 때는 1년에 약 3,600만 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구매를 했을 때도 초기 구매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후에 계속 사용해 나간다면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러한 같은 동일 시스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비에는 인천공항에서 처음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시범 운행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 시범 운행이 완벽하게 잘 된다면 그 후에는 국내 공항들의 다양한 공항들에 도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는 더 많은 해외 공항들로 확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아직 이동 약자를 좀 더 타겟으로 하고 좀 더 치중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다는 말인데 이것을 공항 로봇 시장이 좀 더 확산된다면 이동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공항을 자유롭게 누비다 누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원익이 1억 5천이라 우리 같이 일하던 회사 원익 로보틱스 1억 2천이었고 본인도 600에 만든다고 했는데요. 네. 이게 1억 2천 여전히 1억 2천인지 이거는 사람은 나르지 않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가격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에어포터에 대한 이 시장을 계속 조사해봤는데 제품의 상세 가격을 나타내지 않아서 현재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 건 아닌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가격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 원가가 얼마나 될까? 여기 그런 스펙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페이로드나 스펙도 막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술이 제대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있는 가격 정보와 어느 일을 하는지 정보만 이렇게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보여준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에 대한 컨셉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거를 꼭 여기서만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공항에서 이런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하다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형 모빌리티까지 이렇게 좀 더 발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디서나 개인형 모빌리티 장치들이 이제 나오고도 있는데 현재 뭐 장애인을 위한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대비했을 때 지금 만약에 이게 공항에 좀 더 특화돼 있어서 좋다든지 아니면은 이 교통약자를 좀 더 뭐 다른 방향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좀 차별성들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을까요? 안 그러면 사실 이런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그냥 공항으로 넘어오면 되는 거고 다시 얘기해 그런 것들과 차별점을 살펴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찾아봤을 때 공항 로봇에서 이러한 비슷한 테스트를 하는 게 뭐 이 에어포터나 에어라이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운반해주는 이런 자율주행 로봇이었는데 그 로봇이 기사에서는 약 3억 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다 비싸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이 비싼 것보다 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싼 것을 일단 중점적으로 잡았고요. 이러한 고딩 시간이 중요하다는 공항 특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내비게이션 개발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혼잡도가 조금 높을 때는 그 영역에 따라서 공항이 되고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이 제한될 것 같다는 점이거든요. 네. 혼잡도가 너무 높으면은 결국은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네, 근데 공항을 혼잡도가 높은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거기로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나가는 게 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잡도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